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원의 방정식, 원과 원의 위치 관계 간단하게 보고 끝내고 도형의 이동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게요. 네. 원과 원의 위치 관계에 관련된 내용들 좀 상황 좀 보면 저번 시간에 거의 다 대부분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금방금방 끝이 날 것 같아요. 네.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뭐가 있죠? 땡까는 거. 또요? 네,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외접이라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안쪽에서 이렇게 내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 동심원인 경우. 보통 이렇게 6개로 나누거든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하고 동심원인 경우에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 하나 합시다. 네. 동심원도 어차피 위치관계는 어차피 이거랑 같으니까 만나지 않는다는 거니까 크게 5개 혹은 6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과 원의 위치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은 판별식 D는 아닙니다. 네, 판별식 D를 쓰시면 안 되고요. 네. 원과 원의 위치관계를 규명하는 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와 반지름의 관계예요. 그죠? 네. 첫 번째 거는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가 반지름 두 개의 합보다 크다, 같다. 이건요? 작나요? 네, 작다. 이거는요? 네, 차이가 같다. 그죠? 네, 차이가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접하는 거는 사실 두 개가 있어서 접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여기서 요 사이 값이라는 걸 반드시 익혀 주셔야 돼요.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내접과 외접 사이다라는 걸 익혀 주셔야 되고, 두 원의 위치 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있어요. 중학교 때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중학교 때 배우기를 두 원의 공통 접선의 개수를 가지고 사실 위치 관계를 규명할 수 있잖아요. 얘는 공통 접선의 개수가 몇 개죠? 4개, 3개, 2개, 1개, 0개. 그렇죠? 이걸로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죠. 공통 접선의 개수가 4개이고 이 말은 요 위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죠? 공통 접선의 개수가 4개이고 하면 요 위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알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가 뭐가 있냐면 이 5개 중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 말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가 문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냐면 뭐 당연히 요 놈을 제일 많이 물어보겠죠.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건데 이건 군방정식 앞에서 계속 나왔던 군방정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원의 넓이 원의 식이 있고 다시 K입에 원의 식을 갖다가 더해 주시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자치가 되는데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게 되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자치 중에서 직선이 돼버리더라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빼주시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빼서 구한다라고 외우게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여기도 나오는 거고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도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지나가는 점을 집어넣으면 K값은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네, 분방정식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요. 이거 구할 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죠? 접선? 내접선과 외접선. 이것도 원에서 원 빼면 바로 나와요. 얘랑 똑같아요. 자, 두 개 다 원에서 원을 빼면 바로 나옵니다. 이게 왜 원에서 원을 빼면 바로 나올까요? 교점을 지나가는 건데 이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직선의 결정 조건이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에서 원을 갖다가 쓴 다음에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어떤 직선이 나오는데 그 교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이게 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점 하나를 정하는 거라고 이 직선이 결정이 안 될 것 같지만 원에서 원을 뺀 시간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놈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에서 원을 빼도 바로 나오는 겁니다.
요거랑 요거랑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원에서 원을 갖다가 빼는 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 똑같이 설명이 가능하세요. 직접 한번 잡아서 해보시면 돼요. 여기 중심의 좌표를 A, B, 여기 P, Q라고 하면 그 뺀 식 자체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요거의 기울기예요. 소진의 기울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원에서 원을 빼면 기울기 나왔고 그 다음에 점 지나가는 거 나오게 되니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원리 똑같고요. 그 잘린 현의 길이 물어보죠. 잘린 현의 길이는 뭐 쓰면 돼요? 요거랑 요거랑 피타. 원에서 원을 뺀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반지름 구해서 요 거리 구해서 요거랑 요거랑 피타 쓰면 요 거리의 2배. 요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 큰 건 없는데 두 원이 직교한다라는 말을 갖다가 정의를 갖다가 보통 학교에서 알려주고 직교하는 문제들을 많이 내요. 원과 원이 직교한다라는 걸 애들이 처음 보면 모르는 소리인지 모르는 애들이 많거든요. 직교한다라는 거는 만나는 이 점에서 각각의 접선을 그었을 때 이게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을 하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접선인 거니까 중심 통과하고 접선인 거니까 중심 통과하니까 요렇게 피타고라스를 하나 쓸 수 있다는 조건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지 R, 스몰 r, D가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다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직교한다는 건 처음 보면 애들이 잘 모르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뭐 큰 문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실 뭐 이게 내용은 이렇게 간단한데요. 실제로 응용이 되는 부분은 원은 굉장히 많죠. 앞에 있는 종합 관계학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원과 원의 위치 관계에서 나오는 건 사실 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직선 원을 다 아우르는 능력을 길러줘야지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방이 들어가는 학교는 결국은 도형의 방정식이 전체 누적이다라는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뭐 점과 좌표와 직선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원방 들어갈 때 신입생이 들어왔으면 앞에 게 잘 안 돼 있을 거라고 가정을 까시고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쭉 배웠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마디 똑같은 말을 해도 제가 무슨 말인지 아니까 애들이 잘 알아듣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또 따로 좀 가르쳐 줘야 되겠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제 스타일이 조금 특이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하여튼 원의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까지 해서 원방을 끝내고요. 네. 자, 마지막 단원으로 도형의 이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도형과 도형의 이동은 평행 이동 종류하고 대칭 이동의 종류가 있고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갖다가 했을 때 이제 혼합이 되는 형태까지 설명을 하면 끝이 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최단거리 관련된 문제까지. 우선은 평행 이동, 도형의 평행 이동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대칭 이동을 설명을 하고요. 대칭 이동을 설명하기 전에 기본 대칭부터 먼저 설명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칭 이동 종류 중에서는 결국 점과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이 있어요. 네. 다음 도형이 fx, y를 나타낼 때 f2 빼기 y, 3 플러스 x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네. 이런 거 나타내는 거, 이런 거 혼합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응용으로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을 써가지고 또는 최단 문제 요 정도로 최단 거리 문제 이런 것들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맞죠? 도형 이동은 되게 깔끔하죠? 가르쳐야 되는 포인트가 너무나 그냥 깔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형의 이동 종류가 평행 이동을부터 볼 건데 도형이 가장 기본 단위가 점이고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도형이다 보니까 우선 가장 기본 단위인 점부터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도형을 갖다가 바로 설명을 하게 되죠. 근데 점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가 않은데요. x, y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고 치면 그냥 x 더하기 m, y 더하기 n 이렇게 하면은 점의 이동은 끝나는 거잖아요. 이건 어렵지가 않죠. 자, 도형은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면 fx, y 이퀄 0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는데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책에 나와 있죠. 맞죠? 책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르치대요. 야, 도형 반대야. 반대가 아니라 반대인 것처럼 부호가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반대가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반대가 아니고요. 자, x축으로 n만큼 이것도 n만큼 n만큼이거든요. 축은 생략할게요. 이거 왜 이렇게 거꾸로 나왔을까요? x에다가 m을 더한 게 어떤 x 프라임이고 y에다가 n을 더한 게 y 프라임인데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건 xy 관계식이에요. x 프라임 y 프라임 관계식이에요. x 프라임 y 프라임 관계식이죠. x 프라임 y 프라임 관계식인데 내가 알고 있는 관계식은 xy 관계식이에요.
여기다 이거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집어넣으면 원래 프라임이 붙죠? 근데 XY를 갖다가 우리가 프라임을 쓰진 않잖아요. 다시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 뗀 거예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이 그냥 왜 이렇게 갑자기 보고 또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해 안 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지? 이건 이렇게 하는 건가? 네.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고 반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편의상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한다고 하면 X 대신에 X 빼기 1, Y 대신에 이만큼 평이동한다면 Y 대신에 Y 빼기 2 요렇게 그냥 식을 집어넣고 정리하는 거로 가리키는 것 뿐입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점과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인데 사실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점 도형을 갖다가 조금 나눠서 가르쳐야 되는 거고 이거 이꼴 0 없으면 도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꼴 0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안 붙여주면 큰일 나고요. 네. 자, 대칭이동은 기본 대칭이동이 있죠. 뭐 X축 대칭, Y축 대칭, 또 뭐 있을까요? 원점 대칭, Y꼴 X 대칭, Y꼴 마이너스 X 대칭, A, B 대칭, X 이꼴 A 대칭, Y 이꼴 B 대칭, 요거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자, 이게 기본 대칭 이동이고요. 자, 기본 대칭 이동은 설명하실 수 있으시죠? 그림 그려놓고 어떤 점 하나만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X, Y가 X축 대칭이라고 하면, Y 값의 변화가 부호가 반대가 되고 X 값은 똑같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X축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넣은 거,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넣은 거, 요거는 X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넣은 거, XY 대신에 YX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 자, 요거 세 개는 한 번에 설명이 가능하죠. 어떻게 되죠? X 이꼴 A에 대한 대칭을 X, Y에 대한 대칭. 요게 되는 거니까, 자, 이게 대칭이니까 수직, 거리 같다. 이거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랑의 가운데가 요 놈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간격만큼 빼주셔도 되는데 너랑이 중점이 2A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A 빼기 X 콤마 Y다. 얘랑 중점이 2A가 된다. A가 된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X 이꼴 A에 대한 대칭은 X 대신에만 2A 빼기 X, 얘는 Y 대신에만 2B 빼기 Y. A, B에 대한 대칭은 X 이꼴 A 대칭 이동한 다음에 Y 이꼴 B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2A 빼기 X, 2B 빼기 Y. 되셨나요? 네. 자, 요거에 대한 정리가 제가 빨리 얘기한 게 18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갔고요. 네. 자, 여기까지 기본 대칭이에요. 네. 근데 이제 18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 있어요. 이게 공식이 하나 유도가 되어 있거든요. 예제를 하나 설명을 해드릴까요? Y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여기 3,2라고 하는 이 점을 여기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약간 변형이 된 구조죠. 이 Y 이꼴 X랑 Y 이꼴 1 마이너스 X보다 약간 변형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요거를 접근해서 푸는 방법은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대칭 이동 한 다음에 다시 평행 이동을 해줘도 돼요. 얘를 갖다가 직선을 갖다가 어디로 바꿔주시고, 예, 평행 이동 Y 이꼴 X로 바꿔주시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방법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직선을 평행이동을 하는 계열이 X축으로만 내려도 Y축으로만 내려도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은 직선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거 Y 이꼴 X로 만들고 싶으면 X 대신에 빼기 1을 해줘도 되고요. Y 대신에 플러스 1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Y 플러스 1을.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오히려 이건 독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기울기가 뿔마 1인 경우에는 정사각형 박스 테크닉을 갖다가 씁니다. 이렇게. 네. 그럼 바로 나와요. 이게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여기 값이 2가 되니까 뭘 넣어야지 2가 되니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뭘 넣어야 2가 되죠? 1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값이 얼마가 되냐면 3이니까 여기가 3,4니까 여기가 4. 자, 그림이 지금 바뀌어 있었던 것 같은데 3,2는 여기 있고 1,4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잘못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됐는지 다시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다시 잘못됐어요. 4,1이 3,2 이렇게 가야 돼요. 위치가. 네. 아닌가? 좀 뭐가 이상한데? 1,4네. 아, 그죠. 1,4네. 자, 여기 되는 건데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인 경우에 X축과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버리게 되면 이게 무조건 45도가 나오면서 이게 정사각형이 나와버리거든요. 왜냐면 요 길이가 같고 대칭이니까 이게 소직이거든요. 그럼 이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수직 이등분하니까 마름모인데 이게 X축과 Y축에 평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사각형이 된다는 걸 설명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럼 이게 정사각형이 돼버리기 때문에 1,4를 예를 들어서 대칭이동점을 갖다가 구하고 싶은 건데요. 1,4를 갖다가 대칭이동하는 점을 구하고 싶은 건데 여기 높이가 4니까 뭘 넣어야 4가 되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쉬워요. 됐죠? 네, 3을 넣어야지 4가 나오는 거고. 정 안 되면 이렇게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가 4 이렇게 쓰시면 얘가 지금 이제 뭘 넣어야지 4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3을 집어넣으면 4니까 여기가 3 그대로 따라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자, 여기는 찍 내려보면 1,2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기울기가 1인 경우하고 마이너스 1인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한 공식입니다. 기울기가 뿔마 1인 경우에만 45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직선 대칭 이동이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이 시험 문제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사각형만 잘 그려도 풀 수가 있고요. 요거를 토대로 18페이지에 있는 밑에 y는 x 더하기 a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를 유도를 한번 해줘 보세요. 네.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마 기울기가 미지수가 들어가 있더라도. 근데 공식으로는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외우라고 시키는 애들도 있는데 공식으로서는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공식을 갖다가 알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방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 대칭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뭘 할 거냐면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거하고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는 점을 점으로 대칭 이동하는 게 있고, 직선을 갖다가 점에 대해 대칭하는 경우도 있고, 원을 갖다가 점에 대칭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2차 곡선을 대칭 이동을 하는 경우, 이렇게 경우가 4가지로 나누거든요. 원래는 표로 그려도 설명을 하는데,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는 똑같아요. 어떤 A, B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X, Y를 대칭 이동을 한 거니까 여기 있는 유형이랑 같아요. 기본 유형이고.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평행한 직선 같은 경우에는 역시 평행한 직선이 아니지.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 직선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무조건 이게 뭐가 돼버리죠? 네.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칭이 될 거니까 네. 평행한 직선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선을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방법은 직선 위에 있는 이미 아무 점 하나를 점 대칭 시켜주고 기울기는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네. 정서술형에도 좀 찝찝하다 싶으면 직선의 결정 조건을 이용해서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잡았을 때 대칭 이동한 점으로 나오는 직선이 그 대칭 이동한 직선임을 이용해 주셔도 되겠고요. 되셨죠? 네. 이 교점이 생기지 않는 한은 무조건 평행한 직선으로 나오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원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는 원의 중심만 이동하고 반지름은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점 대칭 이동한 거랑 똑같고요. 2차 함수를 대칭 이동하는 거는 꼭지점만 대칭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죠. 굳이 2차 함수의 3개를 갖다 대칭 이동할 필요가 없고, 대칭 이동을 해도 공률이 바뀌진 않기 때문에 여기 최고차항 개수가 A라고 하면 여기도 A가 되는데, 다만 이게 위아래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A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고 꼭지점만 대칭 이동을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점 대칭은 되게 쉽죠. 네, 금방금방 쉽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한테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시간이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게 저번에도 한번 살짝 보여드렸는데 직선에 대한 대칭이에요. 자, 어떤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이 점을 구하는 겁니다. 맞죠? ax 더하기 by 플러스 c 이퀄 0 하고 여기가 x1, y1을 여기다 대칭 이동한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네. 자, 구하는 방법에 제가 아는 거 다 알려드릴게요. 네. 싹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뿔마 1인 경우에는 이 정사각형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맞죠? 이것도 방법에 들어가죠. 두 번째는 자치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자치가 어려우니까 그것부터 먼저 합시다. 어떤 점을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갖다가 P, Q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얘랑 얘랑의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고 여기 수직이라는 걸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돼요. 맞죠? 네. 이해되셨죠? 네. 두 점 요걸 잡아가지고 풀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일반화시키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되는 겁니다. 요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거리 이용하는 거예요, 거리. 요 거리 나오거든요. 기울기가 m이었다고 칠까요? 요 거리 L 나오죠? 거리 L 나오거든요. 거리 L을 이용을 해서 요 기울기의 길이 b로 쪼개주시면 바로 암산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거 있죠? y는 3x 플러스 10 할까요? 점 아무거나 하나 불러주세요. 위에 있는 점 0, 아까 20? 15? 네. 되죠? 대중한 이동 한번 구해볼까요? 15 너무 크다.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갈게요, 그냥. 네. 자, 요거 거리, 암산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요거 거리가 얼마가 나오죠?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루트 10분의, 계산이 복잡하다. 루트 10분의 15 집어넣은 거니까 45, 50인가요? 네. 잠깐만요. 루트 10분의 15 집어넣어야 되니, 루트 5네요? 네. 잠깐만. 아니지. 루트 10분의 5. 네, 그죠? 네. 됐죠? 그러면 이게 뭐라고 뜰 수 있냐면은, 루트 10은 반드시 이렇게 루트 10으로 만들어주고요. 10루트 10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이게 5잖아요. 이게 약분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되셨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거냐면 10분의 5, 그러니까 2분의 1인데, 2분의 1 루트 10인데, 얘 기울기가 1대 3대 루트 10이었으니까 얘는 거꾸로 뭐가 되겠습니까? 수직이니까. 3대 1이잖아요. 3대 1대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는 폭이 1이고요. 왜냐면 이게 2분의 1이었으니까 2배니까 1이고요. 맞죠? 그럼 요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겠네요. 따라서 답은 3,14. 네. 자, 되셨나요? 네. 잘 이해 안 되시나요? 다시. 네. 요 길이 b가 몇 대 몇 대면 3대 1대 루트 10이거든요. 맞죠? 네. 이해되셨죠? 네. 근데 요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요? 실제 길이가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근데 2분의 1을 곱했는데 이걸 거리니까 2배니까 결국은 이게 1을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요거 b만큼만 더하고 빼면은 그냥 대칭점이 바로 나온다 소리예요. 빠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하는 거 방법을 아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연립을 하는 것보다는 1차 연립 방정식이더라 하더라도 식 정리하면 더 되게 오래 걸리는데 길이 b로 쪼개버리시면 점을 직선에 대칭 이동하는 건 조금 익숙해지시면 암산이에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직선이든 간에 얘가 지금 점직거를 쓰게 되면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는데 그거에 거꾸로 가로 세로의 본능으로 가로 세로 본능으로 이게 뜯어진다는 거니까 무조건 이 b가 정수 유리수 값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금방금방 더하고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칭점을 구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방법입니다. 되셨나요? 네. 사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점을 직선에 대해서 점만 대칭 이동을 하는 것만 알고 있어도 뒤에 나오는 게 또 어렵지가 않아요. 되죠? 네. 자,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평행한 직선은 그냥 요 점 아무거나 하나 옮겨주시고 평행한 직선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닌 이상은 이런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을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직선이다 이거죠. 역시 정석적인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합시다. 요 직선의 자치 x, y 잡아서 x', y''의 관계식을 잡는 방법. 두 번째, 위에 있는 점 잡아서 대칭점 구하고 교점 찾아서 직선을 연결하는 방법. 맞죠? 네. 근데 이제 그 방금 아까 설명을 했던 것 중에도 제가 설명 안 한 방식이 하나 있는데 점을 직선에 대칭 이동을 시켜주는 방법 중에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 점을 통과하고 얘 기울기인 수직인 직선 찾고 교점을 금방 구하거든요. 연립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직선식이 바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0,15를 통과하고 얘 기울기의 수직인 직선 바로 세워지잖아요. 교점 찾아요. 얘랑 얘랑의 중점이 요 점이다. 요게 계산이 좀 더 빠르거든요. 어쨌든 점을 갖다가 직선에 대칭시키는 이런 방법들은 많이 있을 거고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자치로 알려주는 선생님들이 많죠. 네, 그 이제 저기 정석 같은 데 보면은 x, y 잡아가지고 관계식 뽑는 거. 근데 미지수가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애들이 잘 못 푸는 방법이 하나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하지만 이제 제일 제가 이제
그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방법이 이제 군방정식을 이용한 풀이. 직선을 직선에 대칭 이동을 하는 게 단 3줄이면 끝나는 바로 그 풀이가, 예를 들어서, 예제를 좀 들어서 설명할까요? 요거를 대칭 이동한 요 직선 한번 구해볼까요? 맞죠? 네. 3줄이면 끝나. 군방정식을 이용한 풀이. 자, 첫 번째 줄. 보라색 직선을 잡는다요. 보라색 직선을 표시한다요. y 빼기 x 빼기 2 더하기 k2배 y 빼기 3x 빼기 10 이꼴 0.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다예요. 되셨죠? 네, 군방정식을 이용해서. 두 번째. 이 보라 직선과 이 직선은 얘가 지금 대칭이기 때문에 요 직선이 가계이등분선이라는 걸 이용을 한다예요. 자, 가계이등분선을 이용하는 거는 뭘 할 거냐면 여기 직선이 있는 점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이 없고요. 저는 뭐라고 할까요? 뭐 얼마쯤 할까요? 여기 음수 쪽으로 잡아야지 편한데 A, B라고 할게요. 어차피 상관없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그럼 점집거를 갖다가 쓰게 되면 가장 계산이 빡센 게 요거 딱 하나예요. 이거는 A, B에서의 점집거니까 요거 하나가 제일 빡센 편입니다. 네.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니까 어차피 양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죠? K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A, B에서의 점집거를 갖다가 양쪽에다 쓴 거예요. 롯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쓴 겁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이 A, B에서 요 직선의 점집거를 쓴 모양 있죠? 자, 이거 넘긴 거였으니까 y-x 빼기 2 이꼴 0이었을 텐데 이걸 a, b를 집어넣은 요 모양과 이 a, b를 여기다가 점집거를 써요. 그러면은 어차피 a, b를 집어넣을 거는 요 직선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0이 되고요. a, b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계산 결과랑 얘랑은 같을 수밖에 없죠, 항상. 이해되셨나요? 자, 이 a, b를 여기다가 점집거를 쓰게 되면 실제로 써보일게요. 이거고요. 얘도 뭐가 된다는 거죠? 이거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어차피 a, b는 요 직선이 위에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그래서 상관이 없다가 돼버려요, 일반적으로. 근데 결국은 이제 이걸 풀게 되면은 또 대박인 게 상수 부분이 뭐가 되죠? 어차피 상수 부분이 이거 왜 이래? 루트 2구나. 네. 자, 상수 부분이 이게 뭐가 되죠? 네, 같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전개하게 되면 10k 제곱 더하기 6이니까 8k. 맞죠? 네, k 값이 얼마가 나오죠? k가 0이 돼버리면은 안 돼요. 0이 돼버리면 그냥 요 직선이 나오니까 안 되니까 k 값이 될 수 있는 건 10k 제곱 더하기 8k가 0인 거니까 k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따라서 마지막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4 넣고 5 넣고 전개.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연립하는 것보다 제가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숙련이 되면 될수록 더 빠르고요. 네. 직선의 기울기가 뿔마 1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제일 빠르고요. 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뻔한 문제인데 애들이 계산에서 많이 틀리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내용을 몰라서보다는 계산에서 틀리고 계산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시험 때 좀 당황하잖아요. 군방정식을 이용한 풀이 검산용이든 뭐든 좋습니다. 주의사항 하나. 재작년에 이 풀이로 학생이 이 문제를 갖다가 썼는데 그 학교 시험 문제에서 그 학생만 저거 유일하게 답을 냈어요. 그 친구만. 서술형 마지막 문제였거든요. 근데 계산이 좀 많이 더러웠나 봐요. 이게 점 하나 잡았는데 정수점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식으로 하기는 너무 어렵고 뭐 이 동네 학교는 아니고 무학여고였는데 네. 그 친구만 이제 답을 냈어요. 당연히 다 맞았는지 알았더니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점수를 갖다가 많이 깎았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선생님이. 그래서 다시 정정을 해가지고 점수를 최종적으로 한 1, 2점 정도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서술형으로 쓸 때는 네 그렇게 좀 정확하게 뭐로 깎으셨냐면은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자존심을 갖다 굽히기는 싫으실 거니까 처음에는 아예 이해 안 돼서 다 깎으셨다가 답 점수만 주셨다가 나중에 잘 학생이 따지니까 이제 뭐로 깎으셨냐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 있죠. 요거를 A, B로 잡았을 때 A를 나누는 거 이런 거 이제 깎으셨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깎으실 수 있는 건데, 근데 저는 그래도 깎여도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그 문제를 풀려고 10분 이상을 갖다가 소모를 해도 결국은 못 푼 애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결국은요. 근데 그 친구는 어쨌든 답을 냈죠. 그거 점수 하나, 그거 문제 하나로 애는 점수가 이제 상위권으로 딱 등극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는 어떤 시간적인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되셨죠? 네. 자, 어쨌든 요렇게 되면은 혼합형은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fx, y의 어떤 도형의 자치가 주어져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f3 빼기 y, 1 플러스 x 이꼴 0의 자치를 갖다가 그림이 도시하시오 혹은 그림을 도시한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해서 푸시오예요. 맞죠? 네. 자, 요거는 이제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고 섞여 있는 형태의 혼합형 문제죠. 풀이 방법이 5개 정도가 있는데 우선은 되게 간략한 검산용 하나, 서술용 하나, 그 다음에 좀 재밌는 방법 하나 이렇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은 어떤 도형의 특징점을 이동을 시켜서 푸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도형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2,1 이게 삼각형 모양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2,1이면 얘가 어떻게 옮기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거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을 때 0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얘가 2하고 1을 집어넣었을 때 똑같이 F인 거니 성립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개되는 식이 XY에 관한 식이다 보니까 정리는 거꾸로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X가 0이니까 0,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Y는 얼마가 되는 거죠? 1이죠. 그래서 2,1 되는 요 꼭지점이 0,1에 찍히는 거예요. 네. 이해됐나요? 그래서 어떤 주요 점들 3개만 확인하셔서 그 3개 점을 이어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객관식에서는 뭐 무조건 이렇게 풀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어차피 대응되는 관계만 알고 있으면 모든 상황을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여기가 뭐 EX가 붙더라 하더라도 똑같이 가능한 방법이라서 장점에 되게 가장 큰 장점에 속하고요. 요거는 반드시 애들한테 연습을 조금 시켜주고요, 제가.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서 방법이 2가지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행이동 계열을 먼저 하고 서술형 풀이죠. 네. 다음에 축 대칭을 갖다가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x축 y축 대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y 꼴 x랑 y 꼴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 이 3개면 다 되거든요. 어떤 도형이든 간에 n 가는 건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거꾸로 이 순서대로 설명을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x축 y축에 대한 축 대칭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먼저 해라 요렇게 하는 버전이 2개가 있습니다. 네. 위에 거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위에 거의 장점은 아이들이 외운 대로 그대로 적용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밑에 거는 이제 이게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XY가 먼저 바뀌었냐 나중에 바뀌었냐에 따라서 이동하는 포인트가 좀 달라져서 헷갈리거든요. 선생님들도 처음에. 그래서 반드시 준비를 하고 조금 예제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요렇게 가르쳐 주시면 그냥 우리가 그냥 외웠던 기본 대칭 이동하는 순서대로 같기 때문에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fx, y라고 하는 요 놈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죠? 네, 우선 평행이동 계열부터 해야 되니까 일단 질러요. 그러면 이게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로 우리는 알고 있죠?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이죠? 네, 그렇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무슨 순서 하라고요? 축대칭. 그러니까 하나가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아이들은 어떻게 외웠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으니까 y축 대칭이다. 이렇게 외웠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y 꼴 x 대칭 바꿔주시면 되죠. 네. 자, 이대로 따라서 이대로 순서대로 옮기면 다음 그림이 된다라고 해놓고 옮겨보고 옮겨보지 말고 먼저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대로 되는가 확인. 이게 낫습니다. 왜냐면 그림 옮기라고 하면 또 말려요, 애들이. 이대로 옮기려고 하면은요. 답은 이렇게 내고 답은 첫 번째 방법으로 내고 네, 이렇게 하는 방법. 요게 이제 아이들한테 그냥 외우라고 하는 기본 대칭의 종류랑 똑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밑에 거의 차이점은 뭔지 아시죠? 밑에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보통 선생님들 밑에 거를 하시지 않나요? 밑에 거는
어떻게 하죠? x 전체 대신에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정석이나 이런 데서 그냥 다 나와 있는 일반적인 방법. 보통 이제 정석을 갖다가 처음 수업 준비를 하실 테니까 대부분이 밑에 방법으로 아마 들어가실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있고요. 뭐 재밌는 방법은 또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치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뭐 옛날에 부등식 영역이 있었을 때는 이게 단일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부등식 영역이 있었을 때는 요거 2야, 요거 이상, 요거 이하를 갖다가 푸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x 이퀄 2였다고 치면 요 식이 어떻게 옮겨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요게 지금 x 이퀄 2였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직선식이 3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직선식 3개가 나올 건데, 장점은 뭐냐면, 이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 어떤 단일식인 경우에는 한 번에 끝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게 요 도형이 있다고 칠게요. 요 도형을 갖다가 구해라 이렇게 물어본다고 칠게요. 그러면 식 한 번만 집어넣으면 끝나버리거든요. 어떻게 끝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요놈과 요놈의 식이 지금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x'하고 y'이라고 했다고 칠까요? 자, 이게 x'과 y'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아니지. 반대로 생각했지. 이게 xy가 되고요. 원래 성립하는 게 xy가 되고, 그 다음 이게 실제로 나오는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이죠. 이게 실제로 나오는 전개식은 xy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인 거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은 x랑 y의 관계식이고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x 대신에 쳐 집어넣고 y 대신에 쳐 집어넣고 나중에 프라임을 떼버리게 되면 구하는 식이 한 번에 나오는 건데, 이게 좀 응용이 되면 요런 직선을 갖다가 경계 직선을 갖다가 그 3번을 구해서 그 경계로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재밌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쓰는 방법은 아닌 게 앞에 방법의 첫 번째 방법보다도 속도가 떨어지고 서술형으로도 설명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요즘엔 되게 많이 사장돼서 제가 안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됐죠? 이게 예전에 막 90도 회전이동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90도 회전이동 같은 경우에도 자치도 한 번에 끝낼 수 있었던 게, 결국 A, B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수직이고 길이는 어차피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A, B가 이게 닮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면 되죠. 뭐가 되죠? 마이너스 B, A가 되나요? 네. 이것도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 풀었던 방식 중에 하나인데, 뭐 지금은 거의 안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객관식용, 서술형용, 검산용 이렇게도 되는 거니까요. 이 2개만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최단거리 문제들은 뭐 대칭이동해서 하는 거는 잘 아실 테니까 요런 것만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4 9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이거 최소값 구하는 문제 있죠? 기억나시죠? 네, 요런 거. 네. 여기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거리의 합의 최대시에서는 제가 도형으로 해야 된다고 첫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요놈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기하적인 의미가 좀 뭔지를 좀 보면, 어떤 움직이는 동점 x, y가 있는데, 얘는 뭐랑 의미하는 거냐면은 1,2일 수도 있고요. 1,-1일 수도 있어요. 1,-2까지의 뭐 이게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x, y 이게 의미하는 건 이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의미하는 거는 또 뭐냐면은 뭐 마이너스 3이든 3이든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3이든 3이든 상관이 없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까지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니까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다 뭐 이런 의미를 기하학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동일 직선으로 이쁘게 일렬로 펼쳐줘야 되는 거에다가, 문제가 우리가 풀 때 뭐가 힘드냐면은 이렇게 상수가 나와 있는 게 얘가 2의 제곱이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냐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두 번씩 해보면 결국 연결이 되거든요. 또한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것을 갖다가 좀 쓰시면 되냐면, 이놈을 갖다가 갖다 쓸 수 있는 게 이것도 갖다 쓸 수 있지만 뭐도 갖다 쓸 수도 있냐면 이것도 갖다 쓰실 수 있으세요. 어차피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랑
이거 길이랑 같은 거잖아요. 평행사기 매형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붙여 주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잠깐만요. 이게 뭐죠? 계산해 볼게요. 아, 여기 또 이 x, 요까지 길이. 요게 뭐죠? 아까 마이너스 3,2라고 했고 y, 0이니까 아, 요 길이 맞죠? 네. 그래서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이라서 요거를 대칭 이동을 좀 접어주시고 요것도 이렇게 펼쳐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한다던가 뭐 등등 방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시행착오가 바로 들어가면 바로 풀릴 수가 있는데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하는 방법이 등산하는 느낌으로 이런 방법을 제가 추천을 좀 드렸었죠. 네. 자, 어차피 이 길이의 합의인 거니까 나중에 코시-슈바르츠 부동식을 하실 때 코시-슈바르츠 부동식을 기하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어떤 방법이 있다라는 거냐면 요거를 갖다가 이게 x, y 이렇게 써요. 사실 이건 절대값이긴 하잖아요. 절대값 쓸게요, 그냥. 네. 그 다음 요거는 뭐라고 하면 되죠? 절대값 x 빼기 1. 그 다음에 이것도 절대값, 그냥 요건 2라고 할게요. 길이니까. 길이니까 무조건 2라고 해주시고, 이건 3이고, 길이니까 y 더하기 2의 절대값. 결국은 이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렇게 타고 갔을 때 이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경우랑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이거랑의 세 개의 합과 이거랑의 합의 세 개의 합이 이제 최소가 되는 직선거리를 물어보는 거니까 요 놈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걸 좀 상황을 해석해 보면 두 개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을 때 최소가 되는 상황은 사이에 있을 때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사이에 있을 때니까 이거를 x라고 하고 이거를 뭐라고 바꿔주시면 된다? 1 빼기 x라고 바꿔주시면 된다. 그다음 또는 요거는요. 요거랑 이거 사이에 있으면 되니까 요건 2라고 바꿔주시고, 요거랑 최소값이 사이니까 둘 다, 요거 마이너스네요. 요게 마이너스, 요게 그대로. 맞죠? 왜냐면 이것 더하기 이거 절대값의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니까 사이값이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y, 요거는 그냥 y 플러스 2라고 써주시면, 요것 더하기 요거의 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고, 그때 값이 x랑 1 빼기 x랑 3인 거니까 요 길이가 전체가 4. 그 다음에 요것 더하기 요거의 합이 지금 얼마가 되냐면 4.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된다? 4루트 2가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런 문제들 많이 나와요. 블랙라벨 같은 데 보면은 뭐 A제곱, B제곱이라고 3스텝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네. 여기까지 해서, 네, 소상을 갖다가 4주 동안 끝냈네요.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끝냈어요. 네. 4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다음 또 스터디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